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예상보다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 누구냐?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태성이라고 하는데 제 이름이 되게 조그맣게 적혀있네? 제 이름은 임태성이라고 하고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파이만 반포 고등관에서 오랫동안 내신 대비 하다가 지금은 미래탐구 목동 고등관에서 내신 대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장운고 맡아서 담당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외에 블랙라벨 그리고 이투스북하고 교재 만드는 거 검토위원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안내 드릴 만한 게 만약에 형이나 누나가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첫째가 이번에 장운고 배정을 받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했는데요. 중3에서 고1로 바뀌면서 시험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변형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굉장히 질문이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너희 외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를 고등학교 시험 문제로 오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너희 어머니를 낳아주신 여성분의 이름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다르고 의미가 똑같은 걸 다양하게 좀 접해봐야 된다. 그래서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처음 접해보는 용어면 되게 당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간 배분입니다. 자, 중학교 때 시험 볼 때는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풀고 시간이 30분이 넘게 남아요. 그리고 한 번 더 풉니다. 두 번 다 풀고 검토까지 마쳤으니까 10분 정도 자고 시험이 끝나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중학교 때는 시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풀고 검토할 시간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한 번 끝까지 다 풀지도 못하고 시험이 끝납니다.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30문제에 100분 동안 보는 시험인데요. 내신은 장운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4문제에 50분 동안 시험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제 수는 한 5개, 6개밖에 안 줄었는데 시험 시간은 반토막 났죠. 근데 문제는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에서 가져와서 냅니다.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는 수능하고 비슷한 수준, 오히려 한번 풀어봤으니까 더 어렵게 내볼게 맞춰봐 하면서 올리면서 시간은 확 줄였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수능 30문제 100분 동안 보는데도 부족할 텐데 내신은 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자, 그리고 상대평가입니다. 자, 중학교 A등급 받는 친구들 적게는 30%에서부터 학교별로 많은 학교도 제가 60%까지 가는 학교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30에서 50% 정도가 A등급 받는다. 그럼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A등급 받았으니까 되게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상대평가로 들어오면 1등급 비율이 전체 10%, 상위 10%까지입니다. 그리고 2등급 비율이 30%까지예요. 자, 3등급은 상위 60%까지인데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들 이제 수포자란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전체 수험생의 한 절반 가까이가 수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3등급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공부를 잘한다, 상위 몇 %에 들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는구나,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는구나 하면 3등급 안에는 들어가는 거고요. 2등급 이상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잘한다 싶으면 1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드는 위기감이 뭐냐면 이 10%인 친구하고 10%인 친구하고 11%인 친구하고 격차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9등급제, 아니 수능 9등급제로 치면 11%까지가 2등급이었고 23%가 3등급, 그리고 40%가 4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등급에 있는 30%라고 하는 이 수치는요, 사실 9등급제로 보면 3.5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3등급하고 4등급의 사이. 그래서 아깝게 11% 정도 받고 2등급을 받아버리면 이게 9등급제로 환산했을 때 3.5등급 취급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다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아마 원서를 쓸 텐데 그러면 7번 학기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중간고사 한 번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거의 7분의 1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번 중간고사 잘 못 보면 기말고사를 아무리 잘 보더라도 뒤집기 어려워서 1등급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첫 중간고사 때부터 잘 대비를 해서 이 등급, 1등급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10% 안에만 들면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등급 컷에 걸려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실력대가. 그러다 보면은 좀 나보다 못하던 친구가 하나 찍어서 잘 맞추고 나는 실수해서 하나 틀리고 그것 때문에 등급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목표는 어디로 들어야 되냐? 예전에 9등급제에서 1등급 안에 들어가는 4% 혹은 5% 안에 들 정도의 실력을 일단 확보를 해놔야 혹시 그날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나 틀리더라도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 거기까지 목표로 가는 게 제 수업 방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운고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요. 장운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자사고였을 때 선생님들이 아직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 퀄리티 굉장히 좋고요.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고난이도로 냅니다. 자, 그런데 좋은 점도 있어요. 축구부 있습니다. 유명하죠. 자, 축구장이 이렇게 좋아요. 학생들 축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축구부 선수가 각 반에 한두 명 있는데요. 아까 전에 1등급이 상위 10%라고 했죠. 5등급도 하위 10%예요. 그러면은 한 학년에 지금 1학년이 250명 있는데 그 중에서 10%면 25명, 각 9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각 반에 한두 명 정도 하면 10명에서 15명. 그럼 거의 5등급의 반은 축구부가 좀 깔아줄 거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좋은 점. 자, 그리고 장운고 수학 내신 거죠.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죠. 자, 우리 장운고 수학은 어떻게 생겨 있냐. 자, 수행평가하고 지필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수행평가는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몇 페이지 몇 번 해가지고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이거 나온다라고 알려줄 거고요. 그럼 거기에 있는 거 한 번 정도 풀어보면은 어렵지 않게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 없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길게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행평가 보기 전에 학원에서 다 대비해 줍니다. 그래서 다 맞출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지필평가죠.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 부교재에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부교재는 올림포스 학력평가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교재인데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부교재를 쓰고 있는데 아마 올해에도 이 교재로 이제 부교재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총 24문제. 물론 이건 이제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객관식 18개, 단답형 5개, 서술형 1문제. 배점은 70점, 22점, 8점. 자, 그리고 문항 배치는 객관식 먼저 18개 나오고요. 그리고 서답형 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문제가 서술형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문제 안에서 1번부터 18번을 쭉 보면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로 나옵니다. 당연히 선생님의 의도가 좀 들어간 문항 배치고요. 자, 대부분 학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학교들은 또 단원별로 배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운고는 난이도별로 배치가 된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가 쉽다고 해놨습니다. 이거 장운고 시험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쉽다고 했냐면 70점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객관식 문제 1번부터 18번까지 쭉 볼 때 뒤에 있는 16, 17, 18 세 문제 빼고 15개 문제, 그리고 단답형 문제, 서술형 문제 합쳐서 6개 문제 중에 한 앞에 있는 4개 문제 정도, 그 정도는 정말 부교재 문제만 풀어도 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문제 수준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5문제가 30점, 그 30점에서 몇
점을 확보하느냐 가지고 1등급이 되냐, 2등급이 되냐, 3등급이 되냐 이렇게 등급이 갈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작년 등급컷 같은 경우에 보면은 80점 후반에서 85점까지 내려간 적도 거의 없고요. 87점, 88점, 90점 요 정도에서 1등급 컷이 많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학교는 제가 60점대 후반에서도 1등급 컷이 나오는 학교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 비하면 사실 장원고 수학은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5문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고득점 받을 수 있느냐? 자, 내신 대비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 공식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유형 정리입니다. 기본 유형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게 나올 정도로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부교재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유형 똑같은 유형인데 우리 부교재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까 전에 선생님 제가 표현이 좀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려면 부교재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풀이과정 최적화. 요게 이제 최적화가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 문제를 아까 70점 받기 쉽다고 했었죠. 근데 그 70점을 받아가는데 누구는 50분을 다 써서 70점을 확보한다면 누군가는 30분 만에 70점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5문제 30점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쓸 수 있느냐. 그게 사실 동일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5문제 주고 30분 풀어라가 아니라 50분 동안 다른 문제 포함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5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누군가는 30분 남을 거고요. 누군가는 10분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 풀이과정 최적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70점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느냐. 풀이과정을 최대한 짧게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풀이과정을 최적화해야 된다. 자,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 2회 동안, 주 2회, 회당 4시간이고요. 아마 요일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숙제는 매 시간 50문제 내외로 제가 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50문제라고 하는 건 늘 변동성이 있는데 50문제라고 하는 문제 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를 더 줄여서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숙제가 많으면 우리 학생들이 숙제하느라 공부를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숙제 안 해가면 혼나잖아. 그러니까 공부 한 척이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숙제를 어떻게든 날림으로 하다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교육 철학인데 학생들이 좀 오래 고민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려면 문제가 적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잘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좀 문제 수는 적더라도 거기에서 공부량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저기 있는 숙제 문제 말고도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매 시간 15문제 30분 동안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자, 여기서 15문제 30분이면 이 비율이 한 문제당 평균 2분이죠. 우리 24문제 푸는데 50분이었었죠. 딱 똑같습니다. 그 비율이. 근데 왜 50분으로 시험을 안 보고 30분으로 보냐면요. 이게 학생들이 집중력이 처음부터 50분 시험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30분 시험을 보다가 나중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넘게 되면 그때부터 24문항 동형으로 시험을 볼 거고요. 장문고 실제 시험지하고 동일한 유형, 동일한 형태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면서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 계속 연습할 겁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 주 1회 진행하고요. 이 클리닉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질문 했는데 제가 처리해주지 못했던 거, 그리고 만약에 질문 없다 그러면은 숙제를 하거나 추가 자료 받아서 풀거나 혹시 불참한 친구들 추가 자료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관리 해가지고 저는 학생관리 어떻게 하냐면 학부모님 그리고 저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단체 카톡방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 수업 끝나고 진도, 과제, 테스트 결과 안내 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기타 공지사항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일정이 뭐 화요일, 목요일 정해진 대로 수업하고 뭐 변동이 없겠지만 근데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영어 시험 본다. 그럼 화요일에 수학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휴강 공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요일 목요일이 수업 시간이지만 월요일에 장우가 수학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일요일에 직전 대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일정이 좀 바뀌는 부분 공지사항 안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수업 전에 학생들은 질문을 올릴 겁니다. 저한테.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취합을 해서 많이 물어본 질문이라든지 제가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문제들 선별해서 풀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된 게 클리닉 시간에 개별적인 질문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주기적으로 면담을 해서 테스트 점수나 혹시 교재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 점검해서 왜 안 되고 있는지 학생별로 맞춤형으로 좀 지도를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너는 뭐가 다르냐? 일단 첫 번째는 기본 개념을 넘어서 심화 개념이라고 적어놨는데 일단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저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에 있는 개념 말고 다른 거 더 알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최대한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심화 개념, 제가 가르쳐주는 개념 그렇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전혀 쓸모없고 시험 문제 전혀 쓸모없는 것까지 수업하지는 않고 딱 필요한 정도만 제가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꼼꼼함, 이게 제 장점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두 실금 늘 갖느냐, 두 실금만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한 글자 때문에도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라서 제가 시험 보고 나서 학교 문제 오류 찾아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학생들도 저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설명한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알려주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해소를 못 해주면 어차피 학생들 시험장 가서 저하고 똑같이 못 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시험장 가서 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를 최대한 열심히 생각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본인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점진적 증량, 요거는 뭐냐면 양동이를 이제 들고 있는데 갑자기 양동이를 하나 더 들면 무게가 확 늘어났다는 게 느껴지지만 여기에다가 양동이 들고 있는데 물을 조금 몇 방울 더 넣으면 무거워진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모르게 점점 자신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난이도가 쉬운 문제부터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 그리고 양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학생들은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실력이 늘었구나 알 수 있게끔 제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어느 해설지에도 볼 수 없는 풀이를 제시하겠다. 모든 문제는 다 그렇다는 건 얘기 아니고요.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들, 사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학교 부교재에서 출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올지가 어느 정도 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최적화시키는 거. 제가 알고 있는 문제풀이 스킬이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 5만 가지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전부 다 전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었고요. 질문을 제가 한 명 한 명 다 받아들고 싶은데 시간이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가지만 제가 좀 꼽아봤습니다.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제가 질문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질문 취합한 거 먼저 오답 문제풀이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봅니다. 그리고 테스트 보고 나서 틀린 문제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제 테스트는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맞아버리면 테스트 문제풀이 할 때 다 맞은 친구들이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점은 안 나오도록 최대한 어려운 문제들 한두 개씩 좀 넣어서 주기 때문에 시험은 100점 안 나왔다고 해서 좌절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배워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풀이하고요. 그 다음에 진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3교시에서 진도 나가고요. 거기까지 하고 나서 시간이 보면은 제가 계획한 진도까지 나가면 많이 남으면 30분 남을 때도 있고요. 안 남으면 빠듯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에 활용해서 클리닉 진행할 겁니다. 혹시 클리닉 불참해서 질문 못한 친구들은 그 시간에 하면 되고요. 혹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하던 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교별 반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냐?
사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출판사 똑같고 부교재 똑같고 하면 같이 들어도 됩니다. 근데 장운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듣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부교재에서 출제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재 이것저것 푸는 거, 다른 학교 기출문제 푸는 것보다 사실 부교재 문제, 변형 문제 풀고 부교재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정말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다루려면 학교별 반이 굉장히 최적의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학원 교재에서 다 나왔다더라. 사실 제 교재에서도 다 나왔어요. 아까도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부교재에서 다 나옵니다. 진심이에요. 저 5문제 어려운 거 있죠? 그 5문제도 부교재에서 변형해서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설명 같은 데 가셔서 혹시 저희 학원에서 다 나왔어요 이런 거 의미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저희 교재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자랑할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 영상 다 촬영합니다. 그래서 그 결석한 친구들한테는 유튜브에 업로드한 다음에 링크를 보내주고요. 그리고 클리닉 시간 이용해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수업 들었는지, 과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린트, 제가 프린트를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요렇게 생긴 프린트를 제가 하나 나눠드렸어요. 야, 보니까, 보니까 굉장히 못생겼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가장 최근 시험이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나온 문제들 중에서 아까 16, 17, 18 그리고 23, 24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운 5문제라고 했죠. 여기 5문제 중에서 제가 2문제 적중을 시켰는데 제가 이 드린 프린트는 뭐냐면 제가 실제로 직전 대비 시간에 나눠줬던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 문제가 부교재에 있는 문제 원본 문제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다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자, 그리고 7번 문제까지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요 문제죠. 요 문제 16번 문제로 나왔죠. 자, 8번 문제, 요게 이제 요 문제의 원본 문제예요. 자, 그리고 8번 문제부터 8, 9, 10, 11, 12번까지 똑같은 변형 문제가 다 들어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안 합니다. 한 500개 문제 그냥 주고 나서 애들한테 풀어봐. 애들 소화도 안 되는데 그냥 그 안에서 적중했어. 이런 거 가지고 자랑 안 합니다. 저는 진짜 마지막 날에 이거 딱 2문제 중에서 무조건 이 둘 중에서 적어도 난 시험에 나온다 라고 해서 이 2문제 정말 집중적으로 연습시켰고요. 이 2문제 다 출제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잘 맞추는 편이라서 자신 있게 어머님들한테 자랑하려고 프린트 드렸고요. 요거 이제 어머님들께서 풀어보라고 드린 건 아니고 우리 자녀분들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한번 풀어보라고 줘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 문제당 3분 안에 다 푼다 그러면 사실 저희 학원 올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3분 안에 못 풉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풀어보게 하고 우리 아들이 이거 5분 넘어가네? 그러면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분 안에 3분 안에 다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페이지는 그냥 뭐 우리 학원 전화번호하고 제 유튜브 뭐 카카오톡 아이디 그리고 제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 놨는데 혹시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미래탐구 목동 고등관의 수학 강사 임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